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시의 환상을 깨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정시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이제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내신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우리 3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정시파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중요한 시험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1학년과 2학년은 이론적으로 내신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한편으로 뭐 내신 잘 안 나오면 정시로 뭐 가지 뭐 정시도 는다고 하니 나는 수능 대박 나서 정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정시의 환상, 수능 대박의 환상을 한번 확 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리 문과 쪽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작년이죠. 작년 58명 모집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수시에서 2월대 인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서 뭐 정시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지만 다 빼고 최종 합격자의 70%. 자, 요게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했던 70%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자, 국어 99, 수학 100, 탐구 95.5, 평균 98.17. 자, 최종 등록자의 70%라 하는 얘기는 자, 말 그대로 대학을 붙어놓고 등록한 사람이 10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70번째 사람의 위치입니다. 이게 뭐 촘촘하게 있을 수도 있고 붕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저거 다 무시하고 아무튼 국어는 99점이 아니라 99%, 100분위로 그 다음에 수학은 100%,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 95.5%, 합이 98.1%. 보통 서울대는 전교 1등 아이들이 간다고 치면 전교 1등 학생이 만약에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수능 봐서 대학 간다 그러면 이 정도 점수는 맞아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는 실제로 전국에 있는 서울대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자, 국어 뭐 당연히 다 1등급이죠. 다 1등급인데 100분위가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98, 그 다음에 탐구 100 해가지고 또 영어는 1등급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1등급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거의 수치가 99, 100이죠. 이거 당연하죠. 자, 약간 떨어지지만 탐구에서 좀 떨어져서 93% 맞아서 어쨌든 붙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불합격 사례는 너무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굳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작년 2020 학년도 자료를 봤더니 뭐 296%, 뭐 5, 1등급 맞아서 붙는 거, 뭐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296%와 93%, 단 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국어 보니까 국어에서 3% 차이가 났고요. 탐구에서 거의 뭐 똑같은데 이 학생 불합격했습니다. 자, 똑같이 5, 1등급.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5, 1등급 맞고도 서울대 떨어질 수 있다.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정시로. 자, 이 학생은 그냥 단순하게 100분위를 합하면 294%대 이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99, 100. 자, 우리가 서울대학교 직윤 최저학력이 2등급 3개라고 세대급이잖아요. 보통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대학교 직윤은 전교 1등, 2등짜리가 쓰는 그 전형인데 가끔씩은 지방에 있는 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교 1등을 하더라도 최저학력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교 1등도 2등급 3개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5, 1등급 맞아도 정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난 내 얘기는 아니겠지. 아니요. 이렇게 점수 따기도 어렵지만 이 점수 따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서울대니까 그러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울대보다는 조금 우리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경희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아스피탈리티 경영학부가 뭐 경영학부가 따로 있고 또 아스피탈리티 경영학부가 따로 있는데 좀 표본이 좀 많아서 이 대학을 좀 소개할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올해 입학했던 아이들, 올해 졸업했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던 2021학번들의 점수를 봤더니, 그 70%, 최종 등급제 70% 봤더니 76, 91,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90%고요. 100분 이합이 252입니다. 탐구는 두 개를 반영하고요. 자, 경희대학교, 서울대만큼 그러진 않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는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단 경영학 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사회 계열, 그러니까 경영이니까 사회 계열에서는 제일 높게 보는 게 수학 영역이에요. 수학 영역. 그래서 국어가 25%, 수학이 35%, 그다음에 영어가 15%, 탐구 두 과목 평균을 해서 20% 봐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가장 높은 게 좀 유리하죠. 봤더니 뭐 아까 70% 평균이 90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90% 상회합니다. 그죠? 탐구에 좀 떨어지긴 하지만 퍼센테이지 좀 떨어지니까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수학이 3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96 나니까 당연히 붙었습니다. 자, 여기 275하고 272 겨우 3%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충원 합격을 했어요. 1차는 떨어졌는데 추가로 붙었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붙었으니까 다행인데, 자, 그러면 269, 거의 270인데 합격자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솔직히 정시에서 등급은 별 의미가 없지만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92, 92. 뭐 이 정도 맞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영어도 1등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 3개인데 영어도 맞췄고 수학도 맞췄고 국어도 맞춰서 실은 전교 1등이 쓰는 서울대학교 최저학력도 맞출 정도 수준이지만 이 학생 정시로 경기됐으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직윤을 썼던 서울대학교에서 직윤으로 서울대학교를 썼던 학생이 만약에 수능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서울대를 떨어지고 정시에서 경희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울대를 떨어지면 그 다음 연고대를 붙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서울대 떨어지면 경희대도 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만 그럴까? 그래서 그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비슷합니다. 자, 평균이 90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90 상회하면 붙었어요. 자, 근데 284면 이건 97, 94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겨우겨우 충원 합격을 했고요. 자, 275라는 건 90%가 거의 넘고 탐구에서 85 정도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이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맞으면 웬만한 일반고에서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전교 1, 2등을 한다고 해도 무방한데 요 탐구에서 조금 점수가 80%대가 나왔다고 불합격을 합니다. 자, 한 과목 90%, 96%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국어 되게 잘하고 수학 되게 잘할 수 있는데 탐구에서 하나 삐딱하면 탐구에서 하나 삐딱하면 점수가 부족해서 불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한 과목 한 과목들이 되게 소중할 수밖에 없고 영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 2등급을 기본으로 자, 영어도 이제 감점을 하는데 뭐 1등급이면 뭐 200점, 그다음에 2등급이면 뭐 190 이렇게 점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1, 2등급 맞죠. 그죠? 서울권에서 1, 2등급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경희대보다 조금 편해 보이는 우리 국민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위로 이제 정시에서 점수를 산출하는데, 자, 70% 등록자 봤더니, 평균 90%가 나왔습니다. 탐구 두 개 반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국민대는 경희대하고 다르게 국어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국어 30, 수학 20,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가 30인데, 탐구가 또 상대적으로 높죠. 국어하고 탐구가 높습니다. 경희대는 수학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자, 대부분 90% 상회합니다. 그죠? 잘했어요. 근데 경희대 지원하는 점수나 국민대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실은 수시에서 경희대와 국민대 붙는 학생들 수준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시에서는 별 차이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268과 260, 겨우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누구는 충원 합격을 하고, 누구는 불합격을 합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고, 또 수학이나 탐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작년도 자료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90%, 예를 들어 99월 92% 맞아서 2등급 맞았다.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자, 문과 학생이잖아요. 경영학부니까 85% 3등급 맞았습니다. 못하는 거 아닌데, 어찌됐건 불합격합니다. 뭐 탐구 중에 하나가 93 나왔다는 건 또 되게 상당히 잘하는 탐구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100분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진다. 1점 차이가 1%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자, 경기권에서 이제 단국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용인에 있을 뿐이지 단국대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평균 90%좀 못 되는 이런 점수를 맞아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더 높은 비중을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학교도 지원자들 풀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256과 254%밖에 차이 안 나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죠? 예를 들어 수학을 95% 2등급 맞았다면 솔직히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죠? 뭐 탐구가 70% 4등 나온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능 공부에서 이 정도 점수 나왔다 그러면 결코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단국대학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동소이하죠. 전반적으로 87, 8%를 만들어야지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뭐 5등급짜리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여전히 여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려면 수능에 있어서도 여러 영역, 전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방대라고 취업할 수도 있는 거지만 솔직히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그러죠. 우리 국립대학들. 일단 많이 뽑지만 지방 거점 대학들은 뭐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로 뽑긴 하지만 표준 점수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100분위로 봤을 때 평균 80% 조금 넘게 맡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탐구 2개의 과목.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합격 풀을 보면 서울권 합격자들과 별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충원 합격이나 떨어진 거 보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시에서 말하는 2, 3등급을 전 과목을 다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시에 꽂혀서 예를 들면 수학만 팠더니 수학 1등급 나오고 2등급 나왔다. 그건 좋은 현상인데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결코 이렇게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2개, 또 영어까지, 또 여기 기록해놓지는 않았지만 한국사까지 어느 정도 하려면 정말로 많은 영역을 해야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한 과목이라도 놓쳐버리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도 만만치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아산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한번 볼 텐데 이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100분위로 보는데요. 자, 이 좀 웃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합니다. 잘 나오는 거 국어, 수학, 영어. 근데 이거 좀 웃기잖아요. 영어는 등급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그 변환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면 영어 1등급이면 96점, 2등급이면 92점, 3등급이면 85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보통 순천향대학교 정도 지원하는 아이들 보면 보통 3, 4등급대가 지원해요. 근데 영어에서 3등급을 맞으면 85점을 준대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 해놔도 보통 다른 국어나 수학에서 맞는 점수를 상회하죠.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학 41% 5등급 맞았는데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수학을 선택 안 하고 국어하고 영어를 선택하겠죠. 국어는 91%, 영어는 3등급에 해당하는 85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수학 점수 버리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는 아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전 영역을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세 개 중에 두 개, 네 개 중에 세 개, 약간 선택의 폭이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잘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출나게 잘하는 한두 과목이 있어야지 합격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다 탐구가 두 개였지만 여기는 탐구를 하나 해보고요. 뭐가 됐든 내가 고3이 돼서 정시파가 된다 가지고 예를 들어 국어만 판다, 수학만 판다, 탐구 중에 특히나 그런 실수 많이 하죠. 탐구 중에 하나만 판다. 점수 물론 올라갑니다. 확실하는데 분명히 올라갑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탐구 하나만 파면 무조건 점수 올라가요. 하지만 그 하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 직윤 가려면 전교 1, 2등 가기 때문에 보통 합격선이 1.1등급, 1.2등급.
자,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1.2등급 넘어가서 서울대 붙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1.2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서울대 붙었어요. 1.2등급 따기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수시로 또 서울대 가기 되게 어렵죠. 근데 아까 점수 봤지만 거의 99%, 98%를 맞아야지 서울대 갑니다. 정시로 가려면. 자, 뭐가 더 어려운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전형은 뭐 2등급 되지만, 뭐 일반 전형은 뭐 특목고나 자수 아이들이 많이 붙으니까 일단 지켜놓고요. 경희대학교 대표적인 전형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내신만 잘해가지고 결코 가지 못하죠. 하지만 경희대 가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93, 4%의 점수를 맞는 게 그게 더 쉬운 건지, 아니면 내신 2등급 때 유지하면서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생활기록부 잘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고교 연계 올해까지만 있고 내년에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는 이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2등급 때 초반 또는 1등급 때 후반 점수를 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이니까 생활기록부 잘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대학교, 아까 국민대학교도 봤죠? 국민대학교도 90% 원저리에 그 점수를 맞아야지 그 다음에 전 영역을 다 잘해야지 붙는데 내신 2등급 때 중반 맞고 생활기록부 잘하는 게 맞는 건지. 학교장 추천도 마찬가지로 2등급 때 맞고, 교과 가지고 뽑는, 내신만 갖고 뽑는 이 전형에서도 1등급 때 후반 점수 맞고 붙는 게 뭐가 더 편한 건지, 전 영역에 90% 가까운 100분위를 만드는 게 편한 건지, 내신 따고 학생부 관리하는 게 편한 건지. 충남대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즘이란 인재전형, 종합전형에서 3등급 초반 또는 2등급 때 후반 때 맞고 생기부 잘하면서 그대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80% 중후반 등급을 80대 중후반에 100분위를 만들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잘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요. 순천여대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약간 특이하게 반영하긴 했지만 보통 그 60%, 70% 전후로 해서 우리가 갔잖아요. 자, 우리 중위권 학생들한테 수능에서 두세 가지 영역이 70% 가까이 나온다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내신으로 3등급 중반, 4등급 초반 점수 맞는 게 뭐가 편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수능 점수로 대학 가기가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한 과목만 파고 공부하면 그 과목 분명히 오릅니다. 하지만 그 한 과목 가지고 대학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신 관리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학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신 점수 관리가 더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서, 또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부하기 어려워서 내신 관리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으로 이른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더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보기엔 이게 더 힘들어 보여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없다? 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 전형을 봤을 때 특히나 우리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전히 수시에서 많이 뽑아요. 그런데 한 우물만 파서 나는 무조건 수능만 공부해서 대학 잘 갈 거야, 그 전략보다는 1학년 때부터 골고루 생활기록부 관리. 솔직히 생활기록부 관리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학교생활 충실하게 하는 자체가 생활기록 관리예요. 뭐가 더 편할 건지. 자,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 이게 흔히 말하는 내신이잖아요. 자, 내신 준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마음을 갖고 하는 건지. 아까 말했던 서울에 있는 그 정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죠? 그 정도 점수 맞으면 된다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점수 맞기 쉽지 않습니다.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올리는 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국어도 90% 이상, 영어도 90% 이상,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영어 1, 2등급 맞는 거, 수학 점수 올리는 거, 탐구 2과목 유지하는 거, 한국사도 일정 점수 올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의 수업 때도 어떻습니까? 정시파라고 이전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 다 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3 학생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패할런지 성공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내가 고1인데, 내가 고2인데 벌써부터 나는 정시로 준비할 거야, 수능 대박 날 거야, 그 생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집중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차이가 간절함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합니까?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얼마큼 준비해야 됩니까?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수능 대박 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수행평가, 중간고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만 경청하시고요. 남은 시험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시험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